아니, 이거 한국 전통 문화 아니에요? 여기 미국의 가정집입니다. 돌잔치를 하기 위해 뷔페를 예약하고 할머니는 손주에게 돌반지를 선물하려고 고르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돌잔치 문화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왜 미국인들이 돌잔치에 열광하는 건지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 살고 있는 수잔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제이크에 관한 이야기이자 제가 한국의 돌잔치 문화를 알게 된 특별한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3년 전 저는 18개월 된 처사들 제이크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제이크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희망을 놓지 않았죠. 제이크는 정말 용감했어요. 생후 3개월 때 첫 수술을 받았고 6개월에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저를 보며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첫 생일은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생일 파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접시 하나에 작은 컵케이크를 올려놓고 병원 간호사들과 함께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렀죠. 제이크는 그날도 해맑게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특별한 날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듭니다. 제이크는 그해 겨울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8개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매일 밤 그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들의 첫 생일을 더 특별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생일이 그토록 소중한 순간이 될 줄은요. 제이크를 보낸 후 2년 동안 저는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남편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줬어요. 그 힘든 시간 동안 저는 인터넷으로 육아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때로는 아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돌잔치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첫 생일의 의미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저를 울렸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첫 생일까지 무사히 자란 것을 크게 축하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돌잔치라는 행사를 열어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제이크를 떠올렸어요. 만약 그때 저도 이런 문화를 알았더라면 아들의 첫 생일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 이 소중한 문화를 다른 부모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국인 이웃이 이사 온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제이크를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킴 가족은 저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하얀 집으로 이사 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이웃의 등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던 중 킴 가족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현관 장식이 유난히 화려했습니다. 분홍색과 하늘색 풍선들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예쁜 한복을 입은 아기 사진이 대형 배너로 걸려 있었어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마침 제시카 킴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저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식 장식과 현대적인 파티 용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돌상이라고 하는 큰 테이블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제시카는 이것이 한국의 돌잔치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의식이라고 했죠. 그녀는 천천히 돌상에 놓인 물건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쌀은 풍요를, 실은 장수를, 책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이 중 하나를 집으면 그것으로 미래를 점친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돌잡이 의식을 보았습니다. 제시카의 아들 데이빗이 돌상 앞에 앉자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작은 아기의 손이 뻗어나가 연필을 잡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습니다.
학자가 될 거라며 모두가 기뻐했죠. 그 순간 저는 제이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전처럼 아프고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그리움이 가슴을 채웠어요. 만약 제이크가 돌잡이를 했다면 어떤 것을 집었을까? 그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제시카는 돌잔치의 역사적 의미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과거 한국에서는 위생과 의료시설이 부족해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첫 생일까지 무사히 자란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돌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건강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식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이크의 짧은 생을 슬퍼만 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18개월은 축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제이크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돌잔치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매일 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고 제시카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죠. 한국의 첫 생일 문화는 제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 선물이었어요. 제시카의 돌잔치 이후 저는 매일 밤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돌잔치에 관한 정보만 찾아보았지만 점차 한국의 다른 전통과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방식과 가족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의 워싱턴 지역 엄마들 모임에서 한 게시물을 보았어요. 한 미국인 엄마가 아기의 첫 생일 파티를 특별하게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의 돌잔치를 소개하고 제가 최근에 참석했던 경험을 공유했어요. 놀랍게도 그 댓글에 수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돌잔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는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시카에게 배운 것들,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까지. 그러다 문득 이런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씩 글을 쓰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 제이크와의 추억과 한국 문화를 만나게 된 계기를 썼을 때 가장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한 엄마는 실제로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를 컨설턴트로 초대해 주셨죠.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제시카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더 자세한 정보와 조언을 구해 주었어요. 첫 돌잔치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구하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돌상에 놓을 물건들도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하고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의 첫 생일을 준비하면서 제이크와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한 첫 돌잔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돌잡이 순간에는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양의 생일 파티와는 전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행사라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그 이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연락해 오셨어요. 돌잔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서 용품을 구할 수 있는지, 전통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번 최선을 다해 답변했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제시카는 제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부터요. 아기, 복, 건강, 행복. 한글로 쓰여진 이 단어들이 제게는 마법 같았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가 입소문을 타면서 워싱턴 지역을 넘어 다른 주의 엄마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메일함을 열면 새로운 문의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린다라는 중국계 미국인 엄마가 제 블로그에 긴 댓글을 남겼습니다. 돌잔치가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된 문화라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의 전통 의식인 주세에서 유래했다며 한국이 이를 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화적 교류의 한 과정이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린다는 계속해서 제 블로그 곳곳에 비슷한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독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달면서 중국 전통을 강조했죠. 제가 공들여 설명한 한국의 돌잔치 의미가 흐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어요. 린다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다른 중국계 엄마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 문화라고 소개한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제시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고유의 것을 주장한다고 했죠. 김치나 한복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자신의 것인 듯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더 깊이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았고 한국학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의 돌잔치는 단순히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높은 영아 사망률 시대를 겪으며 형성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돌잡이에 사용되는 물건들, 상에 올리는 음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담긴 의미가 한국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죠.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돌잔치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살아있는 문화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지금도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 아이의 첫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잡이를 하며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글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자신들의 돌잔치 경험을 공유하고 현대에도 이어지는 전통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모든 아이들의 돌잔치에서 돌잡이를 하고 전통 의례를 지키고 있다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미국인 엄마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오랜 세월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문화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더 이상 린다를 비롯한 중국계 엄마들은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살아있는 문화의 힘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제이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돌잔치는 단순한 역사적 전통이 아닌 지금도 살아 숨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블로그 논쟁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시카의 도움으로 근처 대학교의 한국학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된 자료들만 읽었지만 점차 한글로 된 책들도 보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가르쳐준 기초 한국어 덕분에 목차라도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육아 문화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돌잔치의 역사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이라는 점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의미가 현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의례서에 기록된 돌잔치 풍습이 현대의 돌잔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돌잡이 물건들의 상징적 의미도 하나하나 연구했습니다. 실은 장수, 쌀은 풍요, 책은 학문, 연필은 지혜를 상징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각 물건이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까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실이 장수를 상징하게 된 것은 실처럼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지라는 의미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백일잔치부터 시작해서 돌잔치,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 의례까지. 모든 단계마다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잔치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진 행사였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한국학과 교수님은 돌잔치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고 미래를 기원하는 사회적 의례라고 했습니다. 돌잡이도 단순한 놀이가 아닌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과 기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돌잔치의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을 키워낸 부모의 노고를 인정하며 앞으로의 성장을 온 마을이 함께 기원하는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한 가지 주제씩 돌잔치와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돌잔치의 역사, 돌잡이의 의미, 전통 음식의 상징성, 현대의 변화까지. 독자들은 이런 깊이 있는 내용에 더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돌잔치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은 마음, 그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아이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돌잔치라는 하나의 문화 속에 아름답게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는 결코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오랜 시간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화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깊이 있는 연구와 블로그 활동을 통해 저는 이제 돌잔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잔치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더 많은 가정에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을 얻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교회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제가 준비했던 돌잔치 사진들을 걸어두었고 한쪽에는 전통 한복과 모던한 돌복들을 전시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는 실제 돌상을 차린 것처럼 꾸며놓아 방문객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했죠. 첫 의뢰인은 제 블로그를 통해 연락해온 젊은 부부였어요. 그들의 쌍둥이 아이들을 위한 돌잔치를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별했던 것은 아빠가 한국계 입양하였다는 점이었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하면서도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돌잔치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그들에게 돌잔치의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한복을 고르는 것부터 돌상에 올릴 음식들, 돌잡이 물건들까지. 특히 아빠에게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드디어 돌잔치 당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했어요. 한 아이는 청진기를, 다른 아이는 마이크를 집었죠. 할머니는 손자들이 의사와 가수가 될 거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아빠의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성공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더 많은 가정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계 가정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권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이의 첫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저는 각 가정의 상황과 취향에 맞춰 돌잔치를 기획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한국의 돌잔치 용품 업체들과도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고급 한복이나 전통 방식으로 만든 돌잡이 용품들을 직접 수입했죠. 특히 한국의 장인들이 만든 돌잡이 물건들은 특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은수저와 실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어요. 매 돌잔치마다 저는 제이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제이크가 있었기에 저는 이 아름다운 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저는 다른 아이들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사무실에는 새로운 직원도 생겼습니다. 제시카의 조카인 지수가 한국에서 건너와 저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한 돌잔치를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돌잔치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행사가 끝난 후
부모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할 때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생일 파티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가족의 사랑, 전통의 소중함, 그리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모두의 축복이 하나로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을 경험한 거죠. 돌잔치 컨설팅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정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했어요. 하지만 오늘 준비하는 돌잔치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이크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의뢰인은 소아암 병동의 간호사였던 메리입니다. 그녀는 제이크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우연히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메리의 딸 엠마는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아이였어요. 그녀는 엠마의 돌잔치를 통해 같은 병을 앓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메리의 제안으로 돌잔치 장소는 병원 강당으로 정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장소였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떨렸어요. 마치 제이크가 저를 그곳으로 인도한 것만 같았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통적인 돌잡이 물건들과 함께 작은 천사 인형을 놓기로 한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아이들을 상징하는 동시에 지금도 투병 중인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상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돌잔치 당일 강당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환자복을 입은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의료진들이 함께했습니다. 엠마는 예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돌잡이에서 그녀는 청진기와 천사 인형을 동시에 집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천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행사 중간에 메리가 깜짝 순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로 작은 전시회를 마련한 거예요. 그림 속에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문득 제이크를 떠올렸어요. 그도 항상 밝게 웃으며 미래를 꿈꿨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이크가 제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록 짧았지만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리고 지금 엄마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 이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돌잔치가 끝난 후 한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녀의 아이는 아직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엠마의 돌잔치를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자신의 아이도 이런 행복한 돌잔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이크의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도 해맑게 웃던 그의 모습, 작은 컵케이크로 치렀던 첫 생일 파티의 사진들.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선물로 느껴졌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걸요. 제이크를 잃은 슬픔은 이제 다른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돌잔치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번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투병 중인 아이들의 돌잔치를 무상으로 준비해주는 겁니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 협력 의사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어요. 초기라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아이의 돌잔치는 어떻게 준비할지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해요. 물론 이 아이가 제이크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돌잔치를 준비해드렸던 쌍둥이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5살이 되었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해요. 아빠는 이제 한국계 입양아 모임의 대표가 되어 다른 입양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돌잔치는 이제 제게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이에요. 제이크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제 다른 가정들에게 그런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제 사무실 벽에 걸린 제이크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속삭여요.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단다. 내가 떠난 후에 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이제 곧 동생도 생길 거야. 하늘에서 동생도 지켜줘야 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에서 수많은 가정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갈 겁니다. 한국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잔 씨 고생 많으셨네요. 멀리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날 아이와 함께 항상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